잔잔하게 네. 컨셉을 조금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 가이드입니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안상원 박사입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봉침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증 질환과 여성 질환, 남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알더밥의 핵심이죠. 음식 죽구 박스. 여의도 코마 김민성 셰프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알더밥 가이드의 이 고정 패널이십니다. 팩트에 기초한 음식의 역사와 스토리 전문 맛경찰 정구현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입니다. 네, 정구현님 맛경찰 별명이 뭔가요? 저 이 코마 김민성 형님이 지어주셨는데 네. 뭐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요리가 됐고 그리고 이게 역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경찰처럼 잘 잡아낸다고 맛경찰이라고 불러주시고. 아니 근데 그 과분한 별명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살아있지. 자, 저희 알더밥 가이드는요, 저희 알더밥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시켜드리면서요, 그 음식과 관련된 역사, 또 스토리, 레시피 등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참고서적으로는요, 한식재단에서 발간한 한국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과 여러 기사들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음식 죽구박스 여의도 코마 김민성 셰프, 또 왼쪽에는 맛경찰 정구현님이 계셔가지고 저희 그 알더밥 가이드도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식당입니다. 1904년도에 개업한 서울의 이문설렁탕입니다. 제가 그 1904년도 역사를 잠깐 찾아보니까요, 러일 전쟁이 발발했고요. 서울에서는 이 세브란스 병원이 개업한 연도가 1904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얼마 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으로 서울시 음식점 허가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시성을 가진 분이 이문옥을 창업하셨고요. 그 이후에 양시성을 가진 분이 이어받았고 1960년대에 고 유원석 씨가 맡게 되고 현재는 유 씨의 이 자제분이 경영을 하고 계시다는데 반드시 이 만화 소의 지랍니다. 가 들어가는 서울식 맑은 설렁탕 전문점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뭐 맛경찰님 서울식 설렁탕 또는 이문 설렁탕 어떠세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직접 이문 설렁탕 가서 드시고 오셨대요. 네, 이문 설렁탕 사실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하는 김에 한 번 더 다녀왔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하는 설렁탕 집으로는 꼽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조미료를 안 쓰지만 조미료를 안 쓰는 만큼 국물이 가벼워요. 그래서 뭐 진한 국물은 좀 없는 편이고, 그리고 그 양지 고기를 한우가 아닌 고기를 섞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우 특유의 감칠맛은 국물이든 고기든 좀 안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고기가 정말 풍부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의 만족도는 아주 좋은데 완전히 아주 오래 고아서 보들보들해진 수육을 얇게 먹는 그 맛이 사실은 물에 젖은 고기의 맛있는 맛인데 여기는 씹는 맛을 주기 위해 조금 두껍게 썰어요. 그래서 식감을 그게 위해서. 두껍게 주려면 두껍게 쓰려면 두껍게 주려면 고기를 더 푹 삶아야 됩니다. 푹 삶아야 되고 특히 우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지라도 들어가 있고 지라 마라 그래서 그 소 비장 아닙니까? 네. 이 비장의 무기. 지라가 비장의 무기란다. 이 지라가 그 한의학적으로 그렇겠지만 이 빈혈 있는 사람들 참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피를 보충시키죠. 그래서 뭐 지라 먹으면 바로 한다 그러는데 옛날에 약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어릴 때 힘들어서 먹어봤는데 빈혈이나 어지러움증들. 이 진짜 오래된 음식들만 되게 썩거든요. 설렁탕을. 네, 설렁탕집에서 잘못 쓰면 누린내 나기 때문에 그 전체 다 버립니다. 설렁탕을 다 지라 잘못. 지라만 따로 삶아가지고 지라를 보충하는 식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 설렁탕 자체를 버립니다. 그런 일을 시킬 쪽에서는 되게 좀 훌륭한 집인데 국물 자체가 너무 얇고 지금 저 대세들은 뭐 진한 거 막 이렇게 프리마처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으려면 이 집은 맛집이라고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냥 토속 음식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렁탕 국물이
얇다 예. 또는 좀 진하다. 예. 그 차이는 어디서 어떤 차일까요? 고우는 시간이지. 고우는 시간. 예, 뼈를 고우는 시간이죠. 뼈를? 예. 그리고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요. 아, 뼈와 예를 들어서 고기요. 고기의 네. 조합을 어떻게 잡뼈를 많이 하느냐에 넣을수록 옅어지고 네. 사골과 고기를 많이 넣으면 묵직해져요. 아, 사골과 고기를 많이 넣으면 좀 국물이 진해지고. 예, 머릿고기도 그러니까- 좀 진해지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설렁탕 냉면 육수 낼 때도 예, 예. 그때 동밥집 육류처럼 말씀하신 예. 잡뼈를 좀 쓴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잡뼈를 써도 크게 이렇게 잡뼈가 이렇게 국물이 뿌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맛 자체 이렇게 곰탕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맑은 국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냉면에 잡뼈를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골을 쓰면 사골은 뿌얘지지. 예. 골밀도가 높아가지고. 근데 그렇다면은 뭐 우리 이문설렁탕이 100년을 넘긴 거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한국의 그 최고 가장 오래된 그런 그 식당이지만 그 설렁탕 국물 자체는 뭐 사골보다는 좀 잡뼈 쪽이 더 들어가서 약간 좀 예. 얇다, 예. 얇다. 예, 그리고 양지가 그 고기의 육향 국물 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양지를 한우가 아닌 걸 섞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확실히 가격에 비해서 우설, 뭐 혐의살, 뭐 이런 특수 부위들도 들어가고 지라 먹을 수 있는 곳이 요즘에 많진 않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듬뿍 들어가고 해서 특을 시키면 한 숟가락에 고기를 한 점. 수육을 한 점씩 올려도 고기가 남을 정도로 네. 고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만족도는 확실히 있긴 해요. 제가 그 찾아본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소의 비장인 지라는 물컹한 식감과 특유의 냄새로 많이 매니아들의 인기가 있다. 근데 사실은 또 이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이 집은 그 이 쥐라는 정말 냄새를 잘 잡았어요. 냄새는 정말 잘 안 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얇게 썰었으면은 식감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두껍게 썰다 보니까 존재감은 확실히 있는데 약간 물컹거려요. 자, 저희가 왜 그 지난번에 그 뭐죠 양반들의 곰탕, 네. 서민들의 네, 설렁탕 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네. 그때 보면은 설렁탕 때문에 왜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 1920년대인가 논밭 다 팔아 논밭 다 팔아가지고 네. 그런 그 기사가 난 네. 적도 있었는데 자 우리 1904년에 이문설렁탕이 개업이 됐다는 건 그 당시만 해도 이미 그 소를 이용해서 이런 거 국물을 내는 곰탕이나 설렁탕이 많이 대중화됐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1904년 정도가 되면은 먹기는 먹었지만 아주 대중화되지는 않았을 때고요. 사실 여기서 대중화가 되는 거는 일제시대 때 일입니다.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예. 대중화가 되고 일제시대가 되면서 소 가죽을 군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소를 많이 잡고 그리고 소를 많이 기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소가 일 다 하고 늙어 죽는 것만 기다려서 먹으면은 그건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 일제시대 때 군용 그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가죽을 만들려고 소를 많이 잡았던 그때부터 설렁탕이 완전히 그 일반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추가로 아지노모토, MSG를 써서 국물 양을 2배, 3배 불릴 수 있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 여기서도 굉장히 맨 처음 시작한 1904년엔 비싼 음식이었을 거예요. 1904년도에 당시에는 비싼 음식이었다 설렁탕이. 자 설렁탕에 우리 그 소면이라고 하나요? 예. 그 면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죠.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면을 넣으면 소면 뜨뜻한 소면이 나오면 절대 않습니다. 차가운 걸 네.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온도를 맞춥니다. 어. 예. 온도를 맞추려고 넣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설렁탕과 밥하고 이런 다른 국수하고 같이 떠먹는 부분들 왜 안에 고기 넣는 게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내용물을 좀 채우기 위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넣는 그래서 예. 소면을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예. 목적으로 소면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조금 이유가 있는데요. 6.25 이후에 그 미국에서 밀가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밀가루 그리고 쌀이 부족했으니까 쌀 반으로만 채울 수 없는 걸 밀가루로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박정희 시대 때 그 혼분식 장려하면서 쌀밥 못 쓰게 하는데 설렁탕이나 국밥에 쌀밥이 아니라 잡곡밥을 넣어버리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때도 근데 잡곡밥을 쓰긴 썼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밀가루 면을 넣어가지고 혼분식의 그거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 그 제가 그 수요미식회에 소개된 서울의 설렁탕집이 4군데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우리 오늘 얘기하는 이문설렁탕, 네. 그다음에 이제 도봉구에 이제 무수옥이라는 데가 좋죠. 있고요.
또 저는 여기 처음 들어보는데 봉주루 밥상이라는 데도 있나 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 이름이 어떻게 설렁탕하고 그렇게 썩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저는 가봤는데 예, 예.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무속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예, 무속은 좋아. 무속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네. 무속은 어떤 기억이 나세요? 무속은 그 집이 고기가 전문인데요. 고기가 암소. 정육점. 정육점식으로 하는데 암소 뭐 이거 등심하고 차돌이 유명합니다. 특수면. 차돌을 진짜 차돌이 두껍게 해가지고 탁 썰어줍니다. 생 차돌을 썰어줍니다. 이렇게 약간의 냉을 받쳐서 썰어주는데 그 먹고 나면 그 설렁탕 국수가 한 그릇 1,000원입니다. 그 집에. 그 설렁탕 국수 나중에는 국수 먹으러 갑니다. 진짜. 고기 먹고 나면 국수 한 그릇 1,000원이에요. 이 무속이라는 집도 굉장히 유명한 집. 한 4, 50년 됐지. 도봉산 바로 밑에서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주루 밥상은 이제 뭐 20대 취향 저격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대부분 30, 40대에서 좀 넘어가고 여기가 냄새가 안 나고 뭐 깔끔하고 이래서 그 젊은 여자분들이 좋아하고 이런 타입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육향도 좀 옅은 것 같고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고집 설렁탕이라고요. 여기가 대치동에 있는데 저희 집이 지금 여기 근처래 가지고 가끔 가서 여기를 먹는데 제가 처음에 그 음식에 관심이 없을 때는 이 집이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저는 뭐 약간 좀 멀기도 하고 좀 그렇게 가격도 약간 좀 나가는 편이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알고 다시 가보고 그러니까는 확실히 좀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 설렁탕을 만들어내는 집 같아요. 예. 근데 이문 설렁탕 포함해서 이 집들이 전부 다 김치는 잘합니다. 김치는. 예. 설렁탕에는 뭐 깍두 특히 저는 확실히 김치보다 깍두기가 어울립니다. 국물하고 깍두기가 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자, 쿠마님 깍두기 만드는 거 어려워요? 맛내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깍두기는 그 크기에 따라서 석박지하고 달립니다. 석박지가 뭐냐? 석박지는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거.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거. 깍두기는 진짜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좀 설렁탕집 깍두기 좀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진짜 요즘에 이제 되게 만들기 힘든 깍두기인데도 그걸 재현해내면서 사람들한테 무한리필을 주는 집이 있습니다. 베테랑 칼국수. 베테랑 칼국수. 그 집 깍두기는 소금이 많이 절여가지고 이만한 소금이 이게 하나 있으면 무가 하나 있으면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수분기를 쫙 빼가지고 다시 염도로 소금으로 수분기를 빼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맞춰가지고 염기를 빼고 다시 깍두기를 만드는 그런 좀 특이한 집인데 꼬들꼬들합니다. 깍두기 자체가. 그러니까 깍두기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설렁탕 깍두기라면 좀 크고 네모나고 그 솔직히 말해 수분을 얼마큼 잘 빼주느냐. 수분을 얼마나 빼주냐. 수분을 얼마나 잘 빼주느냐. 그게 큰 차이입니다. 깍두기 맛 집에. 그리고 원래는 그 깍두기가 서울을 대표하는 김치였어요. 옛날에는 서울 깍두기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요즘엔 거의 안 쓰잖아요. 그게 지금은 강남 개발을 해서 강남이 전부 다 아파트가 되고 굉장히 비싼 곳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 강남 지역이 전부 다 약간 늪에 가깝고 황토벌이었거든요. 그 황토벌에서 자라는 무가 그렇게 크고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깍두기를 만들면 굉장히 맛있어서 서울 깍두기가 되게 유명했다고 하는데 무 자체가 맛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걸 하려면 저 강남 아파트를 다 갈아엎고 불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재현을 할 수가 없는 깍두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깍두기가 옛날부터 유명했었구나. 무가 유명한 데가 그때 말씀 지금 김용명 팀장님 계신 진부. 그쪽에 무가 고랭진무. 네, 고랭진무고 그 자체가 전부 황토라서 무가 이렇게 크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매년 그 장마 때 그때는 범람을 했는데 그러면서 강 밑바닥에 있는 황토가 계속 올라오니까 흙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흙이 좋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늪지대 늪에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벼농사를 짓기는 좀 그렇고 물을 많이 심었다고 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렁탕 전문점에 가서 설렁탕을 먹을 때 제일 신경질 나는 게 깍두기가 맛이 없을 때 제일 신경질 나요. 설렁탕에다 밥은 먹겠는데 아니 어떻게 설렁탕 전문집이라고 하면서 이게 깍두기가 뭐 금방 묻히는 것처럼 이 맛이 안 날까. 네. 근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깍두기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길래 그 전문점에서 그렇게 깍두기 맛을 제대로 못 잡을까? 솔직히 발효만 좀 잘 시키면 잘 시키면 염도 조절만 좀 하면 깍두기 만드는 큰 문제 안 됩니다. 보면 볼수록 참 그 음식이라는 게 만들기가 그 디테일의 차이가 굉장히 좀 그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음식점이죠. 1904년도에 개업한 서울의 이문설렁탕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설렁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그 음식 축구박스 쿠마님도 계시고 또 맛경찰 정구현님이 계시니까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한번
그 한국의 노포 식당들을 한번 훑어 내려가면서 음식과 또 그런 역사와 사회 문화적인 현상 또 건강까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우리 또 알더바 가족분들도 많이 좀 그 재미있어 하시고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실제로 식사를 하실 때 더 맛있게 그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먹고 맛있어. 포마님, 예. 뭐 어떠세요 이런 분위기?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까? 바로 답변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바로? 예. 예. 우리 저 정구현님 괜찮으시죠? 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식당 나주죠.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하얀 집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